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면 좀 몇 개의 댓글이 좀 많이 달려요. 이제 여염을 하지 마라. 남녀 갈등 조장시키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국제결혼까지 선동하는 것은 심하지 않냐. 요 세 개 유형이 좀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여염 이게 제일 많은데 저는 한국 여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성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중국 이 두 나라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해외 여성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혐이 아니죠. 한국 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남녀 갈등 조장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뭐 학고 유튜버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뭐 설령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뭐 한남충이니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육군이 뭐 군캉스니 군무새니 그러면서 오히려 남자를 공격한 게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한 게 특히 여성 그 뭐 메갈이라든가 오마드라든가 지금 여시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싸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중재가 안 돼요. 뭐 하해하자?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만 넘었으면 이게 중간에 봉합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백기 들기 전까지는요. 이거는 끝날 수가 없어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등의 젠더 갈등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뭐 저도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유튜브를 하려 했던 건 아닌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의 목소리를 좀 미력하게나마 내고 있는 편인데 뭐 저도 뭐 당분간은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시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남녀 갈등 조장이 아니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이 싸움을 저는 끝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거는 하해 안 돼요. 하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을 두들겨 패서라도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제결혼까지 선동하는 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자국민들끼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니 국제결혼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단일 민족 국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남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뭐 베트남 쪽 옛날 우리나라 쭉 올라가면 그쪽에 유전자가 다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북방계 쪽 그러니까 뭐 위구르라든가 말갈족, 여진족 이런 피도 다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단일 문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그 본능이죠. 남자들의 본능이 뭡니까? 어리고 이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원하잖아요. 그거의 남자의 본능 아닙니까? 여자의 본능은 능력 있는 남자, 조건 좋은 남자 만나는 그런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 지금 20대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20대의 이쁜 여성과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을 여성들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대에 결혼하겠다는 해외 여성이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먼저 바뀌기 전까지는 국제결혼의 바람은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선동? 저는 선동이라기보다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국제결혼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저는 선동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의 눈물을 안 믿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였는데, 울고 싶은 건 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선생님을 찾고 그 선생이라는 분은 어찌나 그리 달달하시든지 여자아이들 편을 참 잘 들어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자가 눈물을 보이면 무관심하거나 뭘 잘했다고 우냐는 생각부터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댓글 쓰신 분도 이런 거 경험을 하셨지만 뭐 저도 이런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남성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한 방송사에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무고한 남성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도 보면 황당합니다. 남자가 여자랑 사귀다가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남자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속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직장도 아마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진 거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멍청한 경찰과 검찰이 쏘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자의 뭐 일관된 목소리? 그것보다는 증거재판주의로 가는 게 맞죠. 원래 이게 또 법률상으로 기본 원칙인 거고 그리고 참 무고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들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악용 많이 하는데 무고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뭐 남자고 여자고 똑같습니다. 무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엄청나게 강화시켜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서 중범죄로 다루어야 이런 무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전 미국의 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가 남성이 남성으로서 갖는 권력을 파헤치겠다고 남장을 하고 남장의 삶을 살았었죠. 하지만 막상 남성의 삶을 살아보고 그녀는 남성 인권 운동을 주장하고 여성 혐오자가 되었습니다. 노라 빈센트인데 책도 썼었고 지금은 고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링크를 걸어 주셔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제목은 남자가 되어보니 후회합니다는 영상입니다. 요 제목 하시면 검색이 되실 건데 긴 영상은 아닙니다. 저도 보고 정말 괜찮은 영상이었고 그 여성분이 막 보면 또 중간에 한 여성은 막 울면서 남자들 정말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기 노라 빈센트라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성의 삶도 힘들지만 자기가 양쪽을 다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18개월 동안 그 남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었나 봐요. 남성의 삶을 느껴봤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여자도 힘들지만 남자의 삶이 훨씬 외롭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살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되어보니 후회합니다. 이 제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자에 관해 사실을 말하면 여염이 되는 세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개를 다루다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발작하는 포인트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국제결혼, 그 다음에 노산입니다. 노산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개가 제일 발작 버튼이에요. 근데 특히 노산 관련된 거는 이거는 사실 의학 정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 시청자보다는 남성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서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염으로 몰더라고요. 이거는 여염이 아니고 시청자분들한테 나중에 대한민국 여성들을 만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염으로 모는 거는 그냥 프레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이거는 이제 베트남 결혼하신 분 후기 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베트남 국제 결혼한 사람인데 국제 결혼 성공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아마 같은 분들끼리 교류하시면서 의견을 나눴나 보죠. 본인 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40이 넘어 처음 느껴본 감정인데 한국 여자랑 연애도 많이 해보았지만 이런 감정은 어릴 때도 못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 성공만 한다면 제 배우자 기준으로는 상대의 재산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따지죠. 인간적인 교감, 감정을 더 중요시하니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순수함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나라로 가셔서 성공적인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발전한 나라보다는 좀 덜 발전한 나라가 낫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네요. 한국은 이미 어릴 때부터 여자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후에나 다시 정상화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쭉 보면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매번 싸우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봤고 또 엄마가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왔었고, 또 학교를 가니 FM 사상에 주입된 여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도 당연히 많이 받고, 그리고 막상 또 사회에 나오니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목소리 외치는 여성 세력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전하지 못한 사고를 가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여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너무 비율이 낮아요. 제가 볼 때. 많아봐야 20%? 한 7, 80%는 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오염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되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왜 여혐하냐고 따지지 마라. 니들이 남혐을 하고 남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뺏었으니 우리도 여혐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뺏겼어요.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분. 일자리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건데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는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상 찍으면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들어 제끼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계속 지겹도록 목소리를 내어야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아니면 여성분들이든 뭐 한테 누구든 한 명이라도 더 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법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리 위에 좀 잠을 자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올지는 몰랐던 거죠. 여성들이 하도 이제 막 징징거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에 가부장제적인 사이였다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양보할게 했는데 다 빼들어 가버리니까 지금 남자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반성을 하고 우리 남성들이 반성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남성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비판과 혐오를 구분 못하는 따라지들이구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말 하면 혐오 플레잉 거는 거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하는 거는 거의 다 자료가 있는 게 많잖아요. 물론 내피셜도 있지만 저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거는 막상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너는 여혐 유튜버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가급적이면 팩트로 좀 반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요. 니들이 하는 짓을 봐라. 하기야 거울을 보겠냐라고 하셨는데 그래 맞아요.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분들이 지금 너무 심했었어. 한남충이니 뭐 이 손가락으로 남자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거를 또 표시를 하고 뭐 군대에 간 남성들에 대해서 아니 미국 같은 경우도 FM 사상이 많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에 대해서는 다 존경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꽃다운 나이일 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안 느껴요. 이거는 진짜 남혐이에요, 남혐. 그래서 이거를 여성들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했었던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여성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이제 반격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 이분도 후기입니다. 10개월째 신혼생활 중인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뭐 싸운 적이 없는 것 같네요. 9개월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언어가 통했으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좀 싸운다는 거죠. 싸울 수도 있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함으로써 이런 상황은 연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서 좋은 장점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남자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잘 알아듣는데 돌려 말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함으로써 여성들 같은 경우도 아마 해외에서 오신 여성 말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강제로 하게 되는 거죠. 한국 여성은 말이 안 통함으로써
항상 하는 말이 굳이 말을 해야 해? 그냥 알아주면 안 돼? 이러는데 정말 미쳐버리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네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언어는 제가 항상 느끼지만 외국어 같아요. 외계어. 외국어면 그나마 쉽지. 저기 화성에서 왔는지 목성에서 왔는지 금성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또 수능으로 따지면 이제 국어 영역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있죠. 엄청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여성의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